네, 안녕하세요. 기획TV입니다. 전 이제 이런 카드 같은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카드를 할 줄은 모르는데 이런 거 뭐 영어 카드부터 뭐 다양한 낱말 카드부터 뭐 이런 카드 같은 거 모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냥 모으는 거죠. 저는 이게 뭐 킹? 킹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여튼 후배 여자친구가 딜러가 있어서 나중에 이걸 제대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시장이 거의 도박판이죠. 예, 갑자기 2시 한 3시 조금 못 돼서인가요? 3시 좀 넘어서인가? 코스피가 마이너스 가니까 플러스 했던 게 전부 다 마이너스 가면서 막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잡아주니까 기관들이 좀 잡아줘서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때 코스피 플러스 나오면서 다시 이제 조금씩 오르고 뭐 오른 것도 있고 뭐 그대로 빠진 것도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다 튀어버리더라고요. 무슨 불난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저기 튀는데 야 이게 참 주식하기가 쉽지가 않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런 도박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봐야죠 요즘 같은 경우. 2020년 3월 27일 시황과 특징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충 개요를 얘기하면요, 증시 이제 거래대금이 27.4조로 사상 최대 코스닥이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하는 코스닥이요. 두 번째 이제 미 실업 대란이 330만 명 실업 수당을 청구해서 역대 최대입니다.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전 달보다. 우리나라도 이제 똑같아질 것 같습니다. 연초 대비 주식 계좌가 117만 개 급증. 이제 외국인은 떠나고 그 자리를 이제 개미 군단, 뭐 애국 개미, 뭐 동학 운동 해갖고 이런 개인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이제 중국이 이제 4월 중순까지는 지금 이제 공장을 돌려야 한다 해서 지금 계속 박차를 가고 있죠. 이때가 이제 2개월이 되는 날인데 4월 초나 중순이요. 만약에 2개월이 지나서 공장을 안 돌리면 이제 65% 공장은 이제 2개월을 못 버틴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계속 돌리려고 하죠. 그다음 이제 회사채 발행을 이제 3월달에 했는데 초까지 괜찮은데 중순 되면서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목표가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만기 회사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자금 경색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RP라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무한으로 공급하기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기업의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 3개월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에 이제 돈을 쏴주고 은행이나 증권은 이제 기업에서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사주고 발행한 걸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유동성을 흡수할 때는 그리고 기업에 돈을 주겠죠. 근데 기업에 다시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을 기업은 그거 이제 원금과 이자로 해서 그거에 대한 걸 갚아야 되겠죠. 이자는 뭐 그렇게 뭐 1%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한번 도는 거니까 어느 시기가 될 때 하나는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겠죠. 그럼 이렇게 다시 돈이 돌아가겠죠. 결론은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이제 기업 실적을 살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실물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봉쇄되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한마디로 거품이 빠지는 그런 이제 경제 침체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치유책이죠. 언발에 오줌 넣기 뭐 이런 겁니다. 결국 이 실물 경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물건도 잘 팔리고 이래야지만 사는데 이건 힘들다는 거죠. 그럼 수급 면에서는 또 보면 외국인은 팔고 개인이 받쳐주는 장세 굉장히 불안하죠. 개인이 이렇게 상승해서 그렇게 이끌은 장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거로 좀 작용할 게 불안한 주택 시장입니다. 이제 시세 원리를 보면 만약에 100명 정도가 20억 주택을 이렇게 샀습니다. 이 동네에. 그래서 100명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3명 정도가 급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명은 19억에 내놨는데 안 팔려요. 또 한 명은 18억에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17억에도 안 팔려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급한 사람이 15억에 내놨는데 이게 매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요 3명에 의해서 15억에 이제 시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97명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억의 주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5억이 깎이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향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직장,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제 앞에 두고 있죠. 직장 없어지는 사람, 또 이사를 해야 될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사업 실패,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대출금을 못 낼 수 있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시세는 전체가 아닌 소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그런 식입니다. 주식도 똑같죠. 우리가 요번에 하락할 때 반토막이 날 때 모든 사람이 거래한 건 아닙니다. 일부분 급전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들어온 사람만 거래를 해서 시세가 떨어진 거죠. 근데 시세는 소수가 아닌 전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징주를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코스피 차트는 1500에서 1700억 박스권을 예상하고요. 금요일 급락이 없어서 솔직히 다행입니다. 저는 그래서 3시쯤에 급락을 해서 한 마이너스 3, 4%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를 기관에서 잡아줬죠. 기관에서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좀 잡아주더라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외국인 매도를 기관이 잡아줬습니다. 인위적 조작. 지금 이제 국가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선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기관을 통해서 좀 뭔가 좀 조작을 좀 하는 거죠. 이때는 좀 안전하다. 대략 안전합니다. 많이 빠져봤자 1500입니다. 1700. 차라리 이렇게 박스권일 때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시세를 줄 주식들은 또 그 안에서 시세를 줍니다. SK 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 매수, 3전보다 차트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수급이. 그 다음에 포비 스티엔시는 EBS 관련 방과 후 교육주인데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이게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갔다 오늘 결국 또 플러스로 끝나고 시간에 또 상한가입니다. 요거랑 같이 또 제가 전에 비상교육을 얘기했었습니다. 요것도 시간의 상한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뭔가 이 방과 후 교육에 대한 뭔가 수혜를 입나 봅니다. 이 주식들이 수혜주. 그래서 좀 교육주들이 방과 후 수혜를 하는 이런 교육주들이 좀 시세를 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맥ICS는 거래 중지 중입니다. 오늘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 하루 정지입니다. 근데 거래 정지가 돼도 시총이 80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정지가 풀리면은 더 갈 것 같아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매수는 신중이요. 이런 거를 잘못 들어가면 한가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또 점상 가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봐서 좀 매매를 잘하는 분이 있다면 요거는 아직도 충분히 그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JW 신약은 이제 흐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젠, 수젠텍, PCL, 진단키트주 저번에 얘기했던 거는 지수가 조정 시 급락 가능, 그러니까 본연 가치 이상 급등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젠만 봐도 3조 405억 정도. 그러니까 시총이 솔직히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코스닥 3인가 그렇죠. 이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본연 가치 이상 급등해서 급락이 올 수가 있겠죠. 좀 불안하죠. 그 다음에 미래 ING는 화요일날 입금이 됩니다. 거의 되지 않을까. 장 끝나고 입금 여부 공시 예정. 장 끝나고 하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겠지만 입금 후부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삼성제약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KM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이거를 관심 종목에 해놨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막 계속 떨어졌다 올렸다 하는데 여기 이제 마스크 생산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원풍물산은 누군가 이제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뭐 참 저도 요 주식이 지금 물려 있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그 위에 갭이 있죠. 갭이 메꿔지는 그 상황에서 한번 매도를 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뭔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관리를 해야 주가를. 근데 이제
만약에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그럴 때 이제 한번 확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여기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아까도 뭐 제가 처음에 카드를 보여드렸지만 거의 도박판이죠. 그래서 조금 지수가 안정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의 거래나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심을 잘 잡으시고 다음 주는 큰 소득이 생기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